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뒤에서 모니터를 보는데 좀 울컥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저희가 막 몇만 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제 사태가 되면서 거의 없었죠. 그리고 줌 화면으로만 이렇게 세미나를 그것도 많이 못하고 소수 인원으로만 하다가 이렇게 본사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끊어진 게 다시 이어진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다시 시작하는 이 소중한 날에 저한테 이제 비전 강의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본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또 하다가 막히면 어떡하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젯밤에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결론인지 아세요? 제가 비전입니다, 애터미의. 제가 비전이에요. 네. 제가 절대 교만하거나 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박한길 회장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회사가 커지지 않았을 때도 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애터미는 지금은 물건을 파는 회사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는 많은 성공자를 배출하는 회사. 우리 애터미가 파는 건 상품보다 더 큰 가치는 성공한 사람들, 고액 연봉자를 많이 배출해내는 회사. 그게 진짜 애터미의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사람이 많이 보이지도 않고 세미나장의 그런 시설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곳에서 1시, 2시까지 목 놓아 외쳐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자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보태주고 싶다, 저분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믿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서두에 제가 애터미의 비전입니다 하고 비전 강의를 시작하는 건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결혼 못했고요. 당연히 결혼 못했으니까 남편 없고요.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원하지 않았는데 뿌리가 푹 뽑힌 상태에서 이 남한 땅에 뚝 떨어져서 그 와중에 7남매가 있었지만 결국 4남매만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저희들을 키우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주류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마이너, 늘 언저리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또 애터미를 시작할 때는 저는 실직자였고 열심히 살았지만 제가 원하는 그만큼의 소득을 못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돈이 없고 주변에서 더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보다는 이혜정이 오면 피해, 돈을 꿔달라고 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제 주변에 더 많이 떠돌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돈이 없고 실직하고 또 원하는 그 빨리 소득을 못 얻다 보니 있는 돈을 계속 까먹다 보니까 저는 그냥 실패자, 다른 사람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 제가 어떤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날아오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저희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제 친구들도.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서 이 훌륭한 도구를 만나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면서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저를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페리얼이 돼서 10억을 받았고 보너스를 일시불로 받았고 또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기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 12년 전에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한 겁니다.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애텀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작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12년 세월이 흐른 저는 비전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변화하는 그 과정,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3가지입니다. 코로나 19, 그 이전 우리들의 삶,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아나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 이전의 삶과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그 급속도의 변화, 거기에서 그 변화로 소득을 얻어내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 좌절, 그건 알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로나 이전에 했던 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여러분 7년 전에 만든 제 PPT 자료예요. 그런데 변했나요? 세상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대로입니다.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땐 세상은 3개의 계층이 있었죠. 제일 아래 가장 많은 부분은 서민층이고 그 가운데는 중산층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상류층이었죠.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는 5개의 계층이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애터미를 시작할 때는 서민층 밑에 극빈층이 있고 극빈층 밑에는 에너지 극빈층이라는 계층이 더 생겼어요.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는 에너지 극빈층이었습니다. 에너지 극빈층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전기와 가스를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들. 여름엔 쪄 죽고 겨울엔 얼어 죽죠. 예. 저는 지금 연탄 배달을 할 때가 왔다. 그 이유는 제가 추워봤기 때문에 날이 좀 차지면 그 생각부터 드는 겁니다. 추운 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손발이 시릴까, 등이 얼마나 시려울까. 그건 제가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는 저 맨 밑바닥이었어요. 저는 패배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사람들은 사회의 일반적인,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식은 뭐예요? 패배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에너지 극빈층을 상태에서 제가 애터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세미나를 들은 겁니다. 세미나를. 올라갈 수 있다고.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 사닥다리 비즈니스다. 그럼 그 사닥다리가 다락을 올라가는 데 쓰이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클래스, 계층 이동이 가능하게끔 사다리를 놔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사다리로 억지로 끌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수단만 제공할 뿐 올라가는 건 여러분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였어요.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제가 올해 환갑됐거든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오히려 젊은이들조차도 계층 이동의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남자 청년들, 여자들 맞벌이 원하잖아요. 내가 주는 월급만 갖고 만족하는 여자는 결혼 상대로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연애는 할지언정. 왜 그렇죠? 그들도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 클래스에서 바로 한 단계, 두 단계 뛰어 올라가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방에 해결하는 거. 근데 어쨌든 저는 아무도 데려가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열심히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 뜻과 다르게 별로 속도가 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된다는 거 알고 있었고 첫 세미나에서 500은 벌 수 있겠다.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도 제가 나가서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밤마다 제가 저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치고 너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랬는데 저는 이 세미나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어떤 한 계단을 탁 올라가면 또 그 다음 계단이 있어요. 넘어가면 성장해 있습니다. 더 강한 이해정이 돼 있는데 넘고 나면 또 다른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계단에 부닥쳐서 벽에서 못 올라가고 있을 때 저는 항상 이 세미나장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석세스 세미나장에서 들었던 강의가 아마 요즘에 많은 가장들이 겪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저는 그때 뭘 봤냐면 저 같은 증세를 가진 사람들의 병명이 뭐였냐? 학습된 무기력이었어요. 몇 번 실패하면 네가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뭐죠? 자꾸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데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누구를 소개해줘도 그냥 가면 되는데도 제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서 그 아파트 그 초인종 앞에서요 제가 그걸 못 누르는 거예요. 꼭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왜냐? 누르기도 전에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누르기 전에 집에 없어라, 집에 없어라. 왜? 난 안 만났기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은 거예요. 거절에 대한 공포가 하루에 수십 번도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집에 오면 저를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때리고.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늙은 엄마는 그럼 너 어떻게 해? 양로원에 보낼 거야? 네, 해가 뜨면 또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미나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도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탈출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약이 뭐였냐? 작은 성공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했냐? 소비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당신 제품 최고야. 끝내줘. 그게 저는 작은 성공이었어요. 사주는 게 저한테는 격려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절대 못 오를 것 같은 계단을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중산층에 재진입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애터미가 원하는 거,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한 나라가 튼튼하려면 반드시 중산층이 크게 허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세금도 제일 많이 내고 숫자가 가장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죠?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중산층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중산층인데 지금 사회학자들은 저 중산층의 서민과 중산층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최하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럼 그들이 한 달 월급은 얼마냐? 200에서 250만 원이랍니다. 중산층도 최하위, 거기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계속 하는 이유, 상한선에 왔고 직급의 최고점에 와서도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중산층의 복원입니다. 이건 우리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거고 우리 어른들이 일하지 않으면 요즘 젊은 아이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이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죠? 항상 자식의 미래를 열어주는 거. 내 한 몸을 다 부시다 못해 가루로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늘 그 아랫세대에 그 미래를 열어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랬고 저 또한 제가 애터미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예요. 저를 위한 건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있죠? 저기에서 제 가슴을 후려쳤던 대사가 있었어요.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런 게임을 만들었던 그 할아버지 부자가 그 주인공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잔인한 게임을 돈을 갖고 사람들한테 이런 나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렸냐? 그분이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삶이 지루하다.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제 대답은 아닌데? 아니에요. 부자는 지루할지 모르지만 돈이 없었던 에너지 궁핍증에 있던 저는요 지루할 새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떡하지? 핸드폰 요금은 어떻게 내지? 제가 옆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영감탱이가 헛소리하고 있네. 없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 왜? 삶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죠. 한국 배우죠. 제작사도 한국입니다. 근데 뭐예요? 돈은 지금 누가 벌어가고 있죠? 네, 넷플릭스가 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그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희망의 사닥다리는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게 넘어오면서 코로나19에서는 뭐죠? 세상이 바뀌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크게 성장했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를 꼽으면 뭐죠? 줌 미팅. 대박 났죠? 또 뭐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자꾸 못 나가게 막으니까 어떻게 했죠?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죠. 테이크아웃. 또 하나 뭐죠? 집에 있으니까 먹을 거 시켜놓고 맥주 시켜놓고 즐겨야 되죠. 뭘 했죠? 영화나 드라마를 본 겁니다. 일반 극장은 다 망해서 내려가고, 뭐죠? 넷플릭스입니다. 이들은 이 위기의 시절에 어마어마한 부를 이뤄낸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정상에 올라서기가 힘들었던 이 세 개의 업종들이 누구나 다 망하고 죽어가고 벼랑 끝에서 자살하는 이 시절에 이 업종들은 돈을 번 겁니다. 줌 미팅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재택근무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원격 수업. 제가 며칠 전에 책에서 본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이 원격 회의, 미팅, 화상을 하려고 2000년대 초반부터 그 대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됐던 그 일이 이 코로나19 1년과 2년 사이에 그게 모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네, 출근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뭐죠? 20년 동안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됐던 이 일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의 시절에는 2년 만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 원격 수업, 이제 학생들 줌으로 공부하는 거, 화상으로 공부하는 거 익숙해졌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데모하고 있죠. 교수들, 우리가 등록금 도로 내놓으세요. 당신들 한 게 뭐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진 겁니다. 재택근무, 이 화상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결과가 나오죠. 모든 일은. 네. 앞으로 미국에서 15년 이내에 25개 대학은 문을 닫는답니다. 교수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 사업은 또 어떻게 되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모든 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 만든 것 출연한 사람도 고작 200억. 근데 몇 조 원의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런데 진짜 돈은 누가 갖고 가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플랫폼. 플랫폼을 가졌냐 안 가졌느냐. 납품한 영화사 제작자는 200억 먹고 땡. 그런데 이들은 뭐죠? 84개국에 팔고 그 수익은 다 자기네가 갖고 가고 그 수익만인가요? 옷도 팔죠? 그렇죠? 거기에서 창출된 모든 게임, 굿즈, 인형, 그 모든 거는 한국 사람은 1원도 못 갖고 옵니다. 왜냐? 그건 플랫폼이 가져가기로 애초에 그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국 코로나 이후라면 결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말합니다. 이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드 코로나. 여러분은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저는 애텀이라는 플랫폼의 소유자거든요.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은 순간 헷갈리셨죠? 박학민 회장님이 아닌가? 네, 그분도 소유자예요. 이혜정인 저도 소유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왜 아까 제가 애터미의 비전입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속도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속도가 아니에요. 가속도입니다. 여러분 카카오 아시죠? 네? 카카오 아시죠? 저는 처음에 이 카카오 얘기 들었을 때 카카오 그 초콜릿 만드는 원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 파우더 파는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처음에 접한 게 뭐였죠? 문자였어요. 문자 공짜로 해준다고. 그래서 얼른 가입했습니다. 조금 있더니 뭐예요? 국제전화를 공짜로 한대요. 보이스톡. 야, 이 회사는 나를 돈을 벌게 해주는구나. 저는 운전을 안 하거든요. 조금 있더니 택시 영업도 하네. 그쵸? 근데 이제는 뭐예요? 지금에 말하는 커머스, 선물하기 있잖아요. 내가 백화점 가서 일일이 상품권을 안 사도 다 돼요. 커머스. 그러더니 뭐예요? 노래도 있어요. 카카오 뮤직. 게임도 있고요. 그죠? 이제는 은행도 하고요. 그죠? 이제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처럼 결제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문자를 공짜로 하게 해준대. 국제전화가 공짜래. 처음에는 소비자들의 뭐죠?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700만, 800만, 1000만에 뭐를 했죠? 사용자를 모은 겁니다. 플랫폼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 플랫폼에 뭐 했죠? 계속 끼워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점점 모든 산업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공룡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택시회사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이용한 거예요. 원래 세상에 없던 걸 새로 창조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뭐예요? 끌어들인 겁니다. 누구한테? 사용자, 소비자한테. 편리함을 줄고 이들은 막대한 소득을 얻는 거예요. 택시, 길거리에서 덜덜덜덜 안 떨어도 돼. 핸드폰으로 하면 집 앞까지 와. 그죠? 일일이 꽃집에, 케이크집에 안 돌아다녀도 돼요.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음악,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계속 이들은 뭐죠? 이 소비자를 이용해서 산업을 계속 끼워넣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카카오라는 회사를 여기 혹시 창업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저는 그런데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애터미라는 회사도 플랫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그동안 소비자로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플랫폼의 주인이 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럼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죠? 저는 제가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혜정은 애터미를 모르는 소비자들한테 애터미라는 플랫폼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역할만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제가 또 플랫폼이 돼서 애터미라는 플랫폼을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하 연봉 10억 이상의 고액 소득자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삶을 더 행복하게,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데 제 영향력을 쓰고 있어요. 애터미도 시작은 애터미라는 네트워크로 해서 카카오와 같이 사용자를 모았지만 이제 여기다 뭐 하죠? 쿠팡과 같은 아자모를 또 하나 또 연결했습니다. 플랫폼을 또 연결한 거예요. 또 뭐죠? 해외에서도 바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모를 또 연결했습니다. 하나카드 연결했습니다. 저는 이 카카오가 하는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한국을 주로 무대로 하지만 우리 애터미 플랫폼은 뭐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나는 소비자로 될 건가?
여기는 소비자들한테 그들의 배당금이나 주식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뭐죠? 매출액의 35%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플랫폼의 소유주가 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카드만 긁고 있으시겠습니까? 소유주요? 저랑 1년 후에 꼭 만나셔야 돼. 안 되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 별명이 쌈딱이라 그랬죠? 아마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네. 제 파트너라면 다행이지만 제 파트너가 아니라면 더 괴로우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들들들들 볶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주인. 언저리가 되지 말고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저도 12년 전에 저는 아웃사이더였어요. 근데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괜찮은 사람이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애터미를 시작해서 첫 번째 기부는 캄보디아가 시작이었습니다. 거기 바탐봉이라는 지역이 그들도 내전을 오래 했죠. 발목만 날아가는 지뢰를 제일 격전지였나 봐요. 가장 많이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멋모르고 그 숲에 들어가면 발목만 딱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 파트너가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병원은 있는데 프랑스 NGO 단체에서 해준. 근데 그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사가 몇 명 필요하냐? 5명 필요하대요. 그래, 그럼 그 월급 내가 내줄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총장일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씩 하게 된 게 지금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한 15억 정도 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 꿈은 뭔지 아세요? 제가 죽는 날까지 나머지 85억을 더 기부해서 100억을 기부하고 하늘나라 가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누구라고요? 소비자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플랫폼 소유자라고. 플랫폼과 플랫폼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플랫폼을 연결하는 저는 제가 플랫폼입니다. 이혜정 자체가. 이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아니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비전이라고. 제가 비전이라고. 살아있는. 왜죠? 박한길 회장님의 그 창업 이념이 저 같은 사람을 하나, 둘, 셋, 넷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를 처음엔 모르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계속 이들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 플랫폼의 성장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성장한 사람들은 여러분 비전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비전. 결국은 박한길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겁니다. 애터미는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성공자들을 파는 회사입니다. 나는 그러려고 이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이야기가 제가 애터미에서 하나씩 깨닫고 실천하고 그 실천에서 또 제가 기쁨을 얻으면서 맞다. 맞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하나입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저 여자 이야기는 참 그럴듯한데 싱글이니까 해냈겠지. 남편도 없고 자식도 뭐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 하나의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เหนียวๆหนึบๆอร่อยมากครับกินอะไรอร่อย
보셨나요? 저 고아원의 이름이 반찬고아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반찬이 아니고요. 태국말로 나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저도 이 초보자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이 늘 입에 달고 있는 이야기가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난 성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도 없는데 그냥 내 남편과 아이만 성공했길 바랐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12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라면이 저한테 해답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28년째 컨켄이라는 그 시골 지역에서 저런 고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저분은 태국어가 한국말보다 더 능통하신데 애터미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하는 한국 교포분이 제 파트너인데 저분이 늘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선교사님들 그 사역에 하냐 늘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돈을 조금 드리는 게 나을까요? 이 감자라면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라면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라면을 달라.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언젠가 태국을 떠나시면 이 사역을 태국 현지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자 그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못하면 이 사역은 끝나게 됩니다. 나로서.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그러면 저걸로 돈을 버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태국 쌀국수가 얼마냐? 한 그릇에 1,400원이랍니다. 그럼 얼마에 파세요? 2,000원에 판대요. 그 600원이 남을 것 같죠? 근데 아까 여러분 화면에 보셨죠? 김치를 주고, 그죠? 계란을 넣어주고, 소고기를 넣어줘요. 남을까요?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분은 뭐예요? 선교라는 내 일이, 내 잡이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거다. 배고프다고 문 열고 들어오면 먹여야 되는 건데 근데 다행히 이게 내 조국에 한국에서 만든 라면이니 얼마나 좋으냐. 선교 대단하지 않다.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한테 옷을 주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저 라면이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 라면은 여러분 한국 라면의 반토막입니다. 아까 저기 30봉지 먹고 갔다 그랬죠? 태국 라면의 일반적인 라면에 되면 저 아이들은 60그릇을 먹고 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애터미를 시작을 하나 내 이후에 내가 애터미에서 얼만큼의 성공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건 오직 신만이 알아요. 그러나 제가 애터미를 하는 12년 동안 보상 플랜을 딱 듣고 와, 이 일은 내가 나랑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월 5천만 원 이상 벌게 해주겠다. 그거를 믿고 시작한 분은요. 제 애터미 인생 12년 차에 딱 2명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제 스폰서님이신 이더구 임페리얼님. 제 아래로는 누군지 아세요? 좀 전에 보상 플랜을 풀었던 박미영 크라운입니다. 딱 2명이었어요. 저 5천만 원이 내 거다. 내가 데려오는 사람 거다. 그걸 알고 한 사람은 12년 인생에 딱 2명이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이 애터미 세미나의 첫 시작은 뭐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저 감자 한 봉지가 여러분 한 봉지면 감자라면이지만 이 감자라면 한 봉지가 100명을 먹이고 1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인다면 이건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성공입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 끝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느 순간 어느 날짜에 많은 사람이 모인 이 세미나장에서 이 무대에서 맨 처음에 저같이 당당하게 외칠 겁니다. 비전 강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 제 강의보다 더 중요한 살아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그걸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꿈꿨던 소망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은 저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